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주권방송의 새로운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합니다. 권호에게 단상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시사 문제에 대한 저의 단상을 이제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라 제가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화질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대체로 주 2회 정도 방송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의견을 남겨주시고 또 알리고 싶은 소식 그리고 요청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권방송이 지금 구독자가 29,000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3만을 빨리 좀 돌파를 하고 성장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또 주변에 구독할 것을 좀 권유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서 제가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바일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죠. 그리고 모바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유튜브가 모바일 앱에서는 점유율이 제일 높죠. PC에서는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이버 TV가 14% 정도니까요. 굉장히 많이 큰 차이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모바일에서는 유튜브가 56.5%로 압도적이고 옥수수가 있네요. 옥수수라는 앱이 한 13% 정도로 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TV, 올레 TV 이런 순으로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의 비율이 그렇게 좀 되고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유튜브가 많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는 주로 동영상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유튜브의 시사 분야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수구 진영, 보수 진영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비율을 보니까 구독자 수를 보니까 신의 한 수라고 독립신문의 신혜식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채널입니다. 37만 5천 명 정도가 구독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2등이 정규재 씨인데요. 언론인 출신이죠. 작년 초에 박근혜가 구속되기 전에 단독 인터뷰 청와대에서 해가지고 갑자기 떴죠. 이 사람이 운영하는 정규재 TV 구독자가 31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시사평론가라고 알려져 있는 황장수 씨가 운영하는 황장수 TV인가요? 이분이 운영하는 채널이 28만 4천 명대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상위 17개 채널의 총 구독자 수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구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만 명이 전체 실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튜브 상에서 모바일 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치인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6만 6천 정도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최근에 막말 퍼레이드로 유명한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답니다. 4만 6천 정도. 이 사람이 아마 이제 박정희 찬양하고 또 반북 발언, 막말 발언, 그리고 태극기 칭송 발언, 그리고 박근혜 사면, 이제 석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태극기 부대 쪽에서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4만 6천 정도로 그러고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4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제일 구독자가 많은 게 손혜원 의원이네요. 2만 9천 정도라고 하는데 보수 진영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구독자 수가. 자, 그래서 이 모바일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수구 세력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활무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주로는 태극기 집회의 구성원이 되겠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의 응원군이 되는 거고, 가짜뉴스의 생산 배포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주로 이제 반북, 반공, 또 반민주 독재 이런 관점으로 모든 정세, 모든 시사 문제를 바라보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적인 감정을 자극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를 왜곡, 조작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산된 유튜브 채널이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고 또 태극기 집회에 동원하는 역할도 하는 거고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자기 신념을 안다는 거고요. 그걸 철석같이 믿으면서 집회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들은 서로 또 구독자가 되기도 하고 시청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작년 촛불 집회 이후에 또 태극기 집회가 막 활성화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단순히 보수 진영, 수구 진영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어쨌든 실질적인 태극기 부대가 연일 지금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행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극기 부대의 세를 점점 불리는 역할도 한다는 거고요. 또 촛불혁명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 사회개혁 문제가 이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잠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힘, 이들의 활동과 정치권하고 계속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래서 이게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마련해 놓은 현재의 조건 그리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의 과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온라인 여론전에서 만약에 이제 진보 개혁 진영이 다수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면 뭐 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사회 개혁 문제에서도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보 개혁 진영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싸움터에서 나 하나라도 좀 더 나서 싸우자 이런 마음으로 새 방송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독 그리고 뭐 카톡, 뭐 텔레그램 통해서 좀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제는 또 제가 열심히 또 방송을 하고 또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과 많이 공감을 좀 해야 되겠고요. 저 하나라도 일단 온라인 싸움터에서 싸움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방송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기 공간에서 방송을 만들어 가자 이겁니다. 저도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찍어서 자기 유튜브 채널 만들고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KTX 사고 있었습니다. 강릉선에 대한 사고가 있었는데 철도 노동자들이 이 사고의 본질, 구조적 원인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사퇴 발표를 했지만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철도 노동조합에서 낸 그 사고 원인에 거의 비슷한 입장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중들이 사회 곳곳에 있죠. 우리 농업을 책임지는 농민들, 그리고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들, 우리 청년들, 우리 시민들, 곳곳에 우리 민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자기가 있는 그 공간에서 사건 혹은 시사 문제에 대한 진실과 본질을 우리 스스로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자들, 수구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이든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을 뚫고 우리가 진실과 본질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존의 공중파 이런 데서 다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바일 시대고 1인 미디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각자가 자기 공간에서 방송을 만들어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구 냉정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유튜브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또 다수를 점하고 진실의 목소리가 더 확산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이제 방송으로 제가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수요일이네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는 주 2회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사 문제에 대한 저의 난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한 두 가지 큰 전환기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대전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지금 변화 국면에 있고요.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인 분단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 문제가 해소되는 통일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변화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분단과 독재로 인해서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한국 사회의 이 시스템, 사회 자체의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분단 해소, 통일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 대개혁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주로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통일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고, 그 다음에 분단 구조, 그리고 국가관법 체제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한국 사회, 노동 문제, 농민 문제, 청년 문제, 여성 문제, 교육 문제, 주택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제가 계속 메모를 하고 있고, 그것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마다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는 여러 가지 시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누면서 제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방송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분량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0여 분 정도 되는데요. 10여 분 또 주제가 좀 할 얘기가 좀 많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기본 한 10여 분 정도로 방송을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과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수구 세력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온라인 세계, 모바일 세계를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이 꼭 다시 다수를 점할 수 있게끔 서로 힘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